이 여성의 이름은 마루 요코. 1945년 가나가와현 치가사키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원으로 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산 회계 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보기 드문 커리어 우먼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균 결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본이다 보니 그녀는 25살 무렵 지인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됩니다. 맞선 자리에 나온 남성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토시오라는 남성으로 그녀보다 7살 연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서 일남일녀의 자녀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인근에 살던 주민에 따르면 요코는 밝은 성격에 집 마당에 큰 개를 키우던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후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인 토시오는 요코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월급을 전부 술이나 파치인코 등에 허비하는 것은 물론 가사일도 전혀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어린 딸이 요코를 때리려는 아버지를 말리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딸에게 들이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남편, 키워야 하는 두 아이. 요코 씨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남편에게 제발 돈 좀 주세요 라고 머리를 굽혀야만 가끔가다 약간의 돈을 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자신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비록 그녀에겐 자격증이 있었지만 경직된 일본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금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그녀에겐 좋은 자격증이 있었음에도 결국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두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두 자녀를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장녀는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어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고 당시 60세였던 남편 토시오는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다 키워놨겠다.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던 요코는 1998년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혼 후 집을 나가게 된 토시오는 자신의 퇴직금은 물론 저금까지 싹 다 털어서 나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 이혼으로 요코에겐 평온한 삶이 찾아옵니다. 또한 딸에게서 손주가 태어나는 등 중년에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복한 생활은 고작 6년 만에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인 토시오가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은 물론 이혼했을 때 가져갔던 저금과 퇴직금도 전부 다 쓴 상태였다고 하네요. 애초에 이들은 이혼한 상태로 완벽한 타인이었기에 돌봐줘야 할 의무 역시도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형제 하나 없는 아빠를 돌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모시게 해줘. 내가 제대로 돌봐드릴 테니까 라며 어머니인 요코를 설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들의 설득으로 인해 전 남편인 토시오는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이 장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자신이 뱉은 말처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코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고 맙니다. 2005년 무렵 전 남편인 토시오와 재혼을 해버린 것이죠. 다만 재혼을 했다고는 해도 토시오와 장남은 1층에 요코는 2층에서 생활했기에 별거에 가까운 형태였던 데다 토시오는 뇌경색으로 인해 매일 자기 방에만 들어박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그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요코에게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기저귀가 없으면 배설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던 데다 몸을 씻지 않는 것은 물론 재혼 후 이도 닦지 않았고 옷도 전혀 갈아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에게선 엄청난 악취가 났고 이는 숨을 참아도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요코는 이런 불만을 자신의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100살까지 살겠지. 곤란하다. 남편의 모든 게 싫다. 특히 목소리가 싫다. 결혼한 걸 매일같이 후회한다. 2020년 무렵 요코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건강검진 결과 그녀의 폐에 이상이 발견된 것이죠. 이로 인해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된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겐 토시오와 결혼한 책임이 있다. 아이들에게 짐을 떠넘길 순 없다. 50년의 원한.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톱으로 난도질 3월 5일
결정했다 라는 말을 적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녀가 3월 5일을 범행일로 결정한 이유는 이날은 장남이 정신질환 관련으로 병원에 가는 날이었기에 오전 중에 집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범행을 각오한 그녀는 예행 연습을 위해 정원에 있던 약 6그루 정도의 나무를 톱으로 잘랐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범행 도구를 톱으로 정한 이유는 요오코 씨의 집엔 식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식칼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집에서 칼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범행 발생 이틀 전, 이날 요오코 씨는 딸에게 가방을 하나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가방 안엔 땅 문서, 통장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일을 전부 정리한 그녀는 2021년 3월 5일 아침 장남이 병원에 간 걸 확인한 후 현관에 놓아둔 톱을 들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인 토시오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당시 요오코를 본 남편은 점심밥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요오코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 후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톱을 전 남편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둘렀죠. 당연히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목에 남은 상처가 너무 컸던 탓에 결국 힘이 빠졌고 요오코는 전 남편의 가슴 위에 앉아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2시간에 걸쳐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한 장남이 현장을 목격했고 요오코는 아들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 잠시 후 거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다. 넌 시설에 들어가렴? 이후 자신의 일기장을 꺼낸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3월 5일 토시오를 죽였다. 만세. 또한 딸에게도 난도질했어. 성공.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친구와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던 딸은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왔고 딸의 설득 끝에 요오코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고 하네요. 조사 과정에서 요오코는 안심됩니다. 맞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좋아한다고 생각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그녀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후회하십니까? 라는 질문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범행의 계획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반면 변호 측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딸은 법정에서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정확히 몇 번 보았는가, 평균 횟수가 몇 번이었나 등의 횟수나 강약을 집요하게 물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지난주 먹은 점심 메뉴도 가물가물한데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싶습니다. 아무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남편에 대한 원한과 혐오가 동기의 근본이다. 사죄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변호 측과 요오코 씨는 판결을 불복 항소했는데요. 항소 과정에서 요오코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방도 깨끗하게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다듬어줄 걸 그랬다. 지금은 정말로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 비록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후회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재판장은 반성하는 태도는 충분하지만 판결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며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을 톱으로 살해한 여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인 친구 중에 이 사건과 성장 과정이 정말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사건이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사였습니다.